홍보를 한번 보니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김 박사님의 일종의 큰 우리가 이제 행보로 그걸 출비하게 했다고 할 정도로 그 대북 관계에 있었던 이야기를 요약 정리하는 오늘 그 발표 공고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익재 교련님을 잘못 오지 아닙니까? 아, 그런가요? DJ 선거 직전에. 네네. 그때 캐톨릭 신부가 북한에 갔잖아요. 가톨 신부가 아니고 우리 천도교 어익재 교련님. 그랬어요. 천도교를 천주교로 찾아가시면. 예. 천도교의 오익재. 이분들이 또 우리 그전에 최덕춘 교령이 이제 보게 가지고 이분들이 그쪽에 저희 단체 그 정무당, 전국의 정무당을 활성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다. 남북 대화를 하는데 그래? 천도교 오익재 교수님, 죄송합니다. 이분 이런 계획 통해서 우리 통합 천도교에 대해서 이해를 좀 심화하는 또 그런 계획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김성 광장 옆에 가면, 거기에 이제 역사관이 있는데, 그거 갔더니 천도교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이거 남북 자기들도 그런 게 있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방문에서. 또 내용에 보면, 우리 김 박사님 뜻대로, 생각대로 했더라면, 예를 들면 이게 민하역 비료 사건, 민하역 비료 사건만 없어서는 지금쯤은 통일도 되고 거기 핵을 포기했을 때, 요 내용 좀 설명해. 우리 북한 옥수신 국제옥수단을 만들고 우리 100개 NGO들과 같이 북한 옥수신기 범국민운동을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금을 내가 북한에 옥수수를 보냈는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서고 민하역 약자는 북한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약간 풀어서면 조금 달라요. 그런데 거기에 의장이 누구였으면 한광호, 서른이요, 지금 국회의원 유기용이라는 그 친구하고 김창수라고 북한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비서관도 하고 또 와서 이게 지금 국제 옥수재단을 북한 북한 옥수신기 운동을 자기들한테 넘기라는 겁니다. 민하에다. 그래서 이거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100개 NGO들이 결성을 하고 나는 그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그건 안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한 것이 그러면 비료 1000톤을 민하역 이름으로 북한에 보내서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한강호를 불러서 소원하고 김 박사를 통해서 지금 이제 동안의 분이 김 박사밖에 없으니까 옥수수 박사를 통해서 이제 북한에 하고 연결을 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 와서 비료 포대 여기에 5만 비료 포대 남쪽 민하역이라고 이걸 써가 십자가에 붙여서 여수에서 비료 1000톤을 싣고 김창수라는 친구가 누구 하면 개성공단 지금 폭파됐을 때 거기에 남쪽 대표로 있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싣고 민하역 정치국장으로 우리 임원택 사무총장하고 같이 남포에 가서 비료를 줬어요. 그날 여수에서 제가 떠나는데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배가 이제 나가는데 일 때문에 남북관계 때문에 국정원이 저보고 배를 돌리려 하는 겁니다. 내가 왜 감옥소 가도 좋다고 내가 무조건 거절을 해가 배가 이제 남포에 가서 비료를 황금의 비료라 해서 비가 오는 속에서 5만 비료 포대에 십자가를 붙인 거 하고 여의도 순복교에서 5만 포대 보낸 거 하고 지금 캐톨릭도 한마음 본부에서 보낸 거 하고 이거 비료를 줬어요. 그런데 이제 여수에서 이거 남영하에게서 했는데
비료가 값이 3억 600만 원입니다. 동안부대. 그걸 한 달 내로 비료값을 이제 한 달 후에 이제 제가 보정을 하고 비료값을 줘야 되는데 비료값을 안 준 겁니다. 1년 반 동안도 안 줬어요. 제가 청와대에 가서 김대중 대통령한테까지도 보고하고 그래도 안 줬어요. 그런데 그 비료 사건 때문에 그래서 북한에서는 남쪽 민화협에서 북한 민화협에 비료 전통을 줬다고 붉은 도장이 찍힌 공문을 2번이나 냈습니다. 북한에는 공문이 한번 째주면 완전히 지하 벙커에 들어간답니다. 내가 그래서 비료 전통 그거 좀 다 그 비료 푸친 흙이라도 해가 전통 만들어가 내한테 달라고 나중에 내가 갖고 가야 되겠다고. 그래가 이제 북한에서 강의희 박사 광피 대장이라 하면서 그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 비료값을 안 준 겁니다. 사람한테 제가 북한 들쭉수를 2병이나 사다 줬어요. 2부이나. 그런데 이 주민들이 놔둔 그 비료값을 매분 이 지금 서른이 주민가 다음 달 준다고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청와대 가서 김대중 대통령한테도 보고하고 했는데 나는 보니까 이게 행여나 자기들 이야기는 국정원 이야기는 행여나 이 김승호이가 노벨상을 받을까 싶어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그것도 포기하고 전부 다 양보하고 했는데도 이 비료값을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일도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고 대통령 선거 3일 전에 지지를 해서 우리가 총공도 안 일으키고 해가 이 지금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데 어떻게 그런 옥수수 박사를 그때 어떻게 그래 이래 버릴 수가 있나? 비료값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와서 하고 또 김장수라는 그는 남포에 가서 술을 밤새들 퍼먹고 배에다가 토해가 뭐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북한도 자기들이 굶어주고 가는데 남쪽에서 와서 그러다 했는데 비료값을 결국 안 준 겁니다. 그래 나중 해가 이제 우리가 재판을 내가 1억은 받기는 받았는데 2억 600만 원 비료값이 안 준 겁니다. 제가 거기에 너무너무나 충격을 받습니다. 국제옥수재단이 1년에 모금이 한 20억까지도 되고 했는데 지금은 1년에 한 1억도 잘 안 됩니다. 6,000명의 우리 시민들이 한 달에 10,000원씩 언제도 국제옥수재단에 넣어줘가 우리가 하는데 그게 지금 제가 어제 이야기 듣고 700만 원을 줄었습니다. 6,000명에. 이래 하는데 그 비료값만 왜냐하면 제가 어떤 면에서 완전히 김정일은 저를 100% 믿는 겁니다. 제가 뭐 하라 하면 심지어 불량리까지 전부 다 하라 해도 그래서 전부 다 내가 사람들 살리고 했는데 저는 통일을 위해서 선언 같은 유경 같은 거는 통일한다고 해가 방국에 걸려가 감옥소에 밥 먹듯이 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비료를 자기들이 보내놓고 비료값을 안 주는 거 이런 약점이 이 북한이 봤을 때는 이거는 남쪽이 상식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하고도 잘 나가다가 틀어진 것이 완전히 입담 틀어진 겁니다.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만 없었으면 반드시 제가 또 통일을 제가 10년 내에 통일도 시키고 북한이 김정일이랑 핵도 포기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깡피짓을 하더라도 그거를 이루었을 텐데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생각하면 정말로 제가 어떤 면에서는 국방군부에서 저를 김대중 대통령 다음으로 20만 명의 자기들 사람이 남한에 있다고 한 표도 이탈 없이 대통령 표를 찍어준다고 다음 대통령 하라고 해도 저는 나는 5년짜리 그런 거 안 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게 좀 남쪽 정치하는 사람들이 해도 너무하는 겁니다. 그런 거짓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약점이 잡히는 거잖아요. 김대중 대통령도 자기 항공비료 갖고라도 비료값을 갚아야 되잖아요.
노벨상 받고 난 뒤에 제가 이야기했어요. 노벨상 흥룡단이라도 비료값 갚으라고. 그래도 비료값을 안 갚은 겁니다. 이런 게 이 해결되지 않는 한 저는 남북 통일이 되기는 정말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중에 아까 총풍, 북풍 말씀도 하셨는데, 근데 그거를 막고 김대중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그 역할을 우리 김 박사님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20만 표 차이인데 그거로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 일등 공신이거든. 그 역할을 했는데 그 총풍을 막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게 총풍 북풍을 했다는 말은 북쪽하고도 그런 예참 정부하고 서로 공조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국정원하고 저 이중간첩 발언한 이중간첩하고 박관용 씨 조카 청와대 한상무 형승기하고 이 세 사람 국정원하고 북한의 총을 사달라고 판문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했는데 그날 2시에 제가 김대중 대통령 지지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 탄로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평양에 제가 북경에서도 그 이야기를 듣고 평양에 가서도 왜 하필 그날 그 시간에 김대중 대통령 지지선을 했나 따져 묻는 겁니다. 저는 그걸 전혀 몰랐어요. 몰랐더니 그날 북풍만 났으면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해도 아마 이해창 씨가 대통령이 됐을 겁니다. 심지어 노벨상도 저하고 정주영 씨가 받아야 된다고 북한이 자기들을 살려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그걸 오면 청와대하고 국정원하고 통일부에 보고를 하죠. 했는데 제가 브라질에 출장을 갔는데 국정원이 나와서 박사님 보고한 노벨상 양보 좀 하라고. 저는 그래가 이제 제가 양보를 하는데 조건이다. 김대중 씨, 김대중님이 같이 노벨상을 받으면 핵을 포기할 거다. 그래서 좋다고 해가 제가 가서 여러분들 최초의 국방장관 회담을 제주도에서 노벨상 타기 일주일 전에 제가 평양에 있으면서 억지를 시켜서 저 안대원 고민이가 국방장관이 돼가지고 제주도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노벨상 발표를 하는데 김대중 대통령 이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CNN이 저한테 전화 오고 왜 김 박사하고 정규현 씨가 받아야 되는데 나는 천천히 받았다고. 그런데 제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에서 김대중한테 고맙다고 하는데 이 양반이 또 대통령 노벨상 받은 소감을 말하면서 고맙다는 이야기도 안 했어요. 그래 제가 갔더니 저거 완전히 사기쳤다고. 내가 그래서 노벨상을 두 사람이 받으면 상금이 반을 갈라야 된다고. 내년에 혼자 받으면 상금을 전체를 받을 수 있으니 그래가 이제 설득을 했는데 저도 이제 그때 북한에 상당히 북한이 아주 굉장히 과격하게 저한테 속았다고. 그래서 이산가족 만나는 것도 완전히 노벨상 이산가족 만나고 정규현 씨 선물로 가는 거는 제가 정규현 씨 숙모님을 만났더니 이 친구가 자기 집에서 소를 한 마리 훔치고 자기가 콩을 한 마리 줘서 그거를 팔아서 통천당에 팔아서 서울 가서 부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규현 씨한테 내가 소 한 마리 훔친 거 이야기를 했더니 고기 끄덕끄덕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마리 소를 1000마리 보내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500마리 보내요. 야 하는 거 통수에 1000마리 보내자고. 그러니까 1001마리 보냈어요. 한 마리는 원래 훔친 거고 자기가 그러니까 1001마리 보냈는데 이런 게 전부 다 김대중 대통령 노벨상 받는데 기회를 했죠. 이 북한이 안 응해줬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역할을 제가 아주 중간에 정말로 용감하게 나라를 생각해서 했는데 이라 보면 이날의 비료 사건이 아주 적은 사건인데 이것이 완전히 통일을 기회를 놓치게 한 겁니다. 저는 그것만 없었으면 정말로 제가 통일을 시키지. 제가 누군가 통일을 하겠다. 내가 전쟁 나면 나는 북한에 있을 테니까 당신들이 절대 그래서 불량기도 다 끄져내라 하고 그래 한 겁니다. 이 기마사님 좀 늦었지만 박지원
역할을 한 게 아니고 네. 선생님이 역할을 하셨다고 북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좀 예우를 말씀을 어떻게 되냐면 제가 매번 갈 때마다 정상회담을 해야 된다. 아니, 국정원도 부탁하고 청와대도 부탁하고 그 했는데 제가 약간 이제 그 명상 김정일관을 가는데 라운소리라는 청사가 나왔어요. 박사님도 올 때마다 정상회담 촬영을 해서 우리가 정상회담 할 테니까 국정원장을 보내달라. 그 당시 국정원은 임동원 씨였습니다. 내 국정원장 친구죠. 나 예래에 그분은 대사하고 나는 유엔에서 오피스 연구를 해서. 그래 와서 이제 제가 이제 김포공항에서 국정원하고 회의를 제가 그 다음 주에 바로 임동원 씨가 가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나중 박지원하고 송우영 제가 아까 나와 있는 그분하고 마지막 도의를 한 겁니다. 그래도 완전히 박지원 씨는 자기가 전부 했다고 하는데 그저 완전히 생딱 거짓말입니다. 이 정치가들이 그러니까 정치가들 김정일 대통령은 김승호 이름을 완전히 지워야 되겠다고. 심지어 제가 노벨상을 포기하고 자기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정치에 관심이 있으면 그때 비례대표 1번으로 제가 국민당 비례대표 1번이 됐습니다. 그러고 북한 군부에서 이야기하듯이 제가 대통령 도전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흥미가 있었습니다. 북한하고 그냥 김대중 대통령하고 해서 저는 절대 그런 거 안 한다. 완전히 북한 동포만 살려야 되겠다고 이래 했는데 그냥 보니까 남쪽 정치가들이 이게 걔보다 더 못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살아있는 두 놈이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앞으로 원탁회의도 그렇고 이거 동민회도 그렇고 북한을 할 때 절대 이런 거짓말 약속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비료가 맞는데요. 3억 600만 원 아무것도 아닙니다. 국정원장 돈으로도 얼마나 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고의적으로 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국정원에서 들려온 이야기는 제가 행여나 김승호가 행여나 노벨상을 받으려는도 모른다. 이런 그런 것도 좀 있고 해가 고의적으로 국정원 전략이 지금 어떤 면에서는 돌대가리 이종철 이춘우가 그래서 한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저는 그래서 역사의 진실을, 지금 스님들은 굉장히 역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애쓰는 지금 단체들 아닙니까? 제가 한때 김대중 대통령 말기에 서울 사무실에 와서 영화까지 찍는다고 난리를 쳤겠어요. 그래서 중단을 했는데 적어도 영화는 그런 건 아니더라도 역사의 진실을 우리가 밝혀야 이 앞으로 통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서로 화해할 거는 화해하고 잘못된 거는 사과하고 이래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완전히 제가 한 역할은 임동원 씨도 저는 굉장히 존경하는데 그 양반 천수역으로 제가 한 역할 손톱만이도 없습니다. 저 이름도 없습니다. 박지원 이름 쓰기도 아주 국정정력까지 한 놈이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지가 전부 다 아는 거죠. 알면서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못하는 거는 남과 북 통일되기 전에 가능하면 빨리 여러분들도 전라도 경상도 이거 지역감정 이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북한이 그걸 이용 안 하겠어요? 통일되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화해하고 공생하는 방향. 제가 평생 옥수수 연구하면서 저는 품종을 만드는데 95%만 강화를 하는 겁니다. 5%는 자연적으로 돌연변이가 안 일어나게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러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참 괘씸하고 그렇지만은 우리 북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강력하게 우리가 지금 경제 발전을 일으키고 했을 때 아닙니까? 북한도 남한이 이래 잘 살고 하니까 악을 쓰고 다시 살아나가 지금 이제 옛날보다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려라는 이미지
저는 전 세계를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좀 양보하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아주 사돈 맺는 거. 서로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만나서 술 한잔 하고 사돈 좀 하자고, 애들끼리 좀 먹지라고 결혼하도록 좀 하세요. 그래 하면 동자도 좋은 동자가 나오고, 빨리 통일도 될 거지.